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 편입니다.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 학교 학생이나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중앙대학교가 요구하는 이 서류들을 잘 갖추면 이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앙대학교는 어떠한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중앙대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입학 전형 계획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입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와 달라져서 이 학생부 종합에 원래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 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뭐냐면 고등학교 전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고른 성장을 한 학생.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을 뽑는 전형이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접을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거꾸로 지금까지는 면접을 안 봤는데 이제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전체 학력이 아니라 계열 분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이죠. 쉽게 말하면 진로 역량이죠. 거기에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전형인데 거기서는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뽑고 올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면접을 보고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내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학교와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 융합형 인재로 457명을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건 서류 100%로 뽑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올해는 서류 100%로 뽑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오히려 거꾸로 면접을 넣어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가서는 면접 3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한다. 484명을 뽑는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지금 보시면 지금 영문과는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전부 선발합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10명,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25명인데 융합형 인재는 영문학 관련 계열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의 성적이 골고루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은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 쪽에서 좀 탁월한 학생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화학부, 아시아 문화학부는 이 전공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뽑을 거니까 탐구형 인재로만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역사학과는 전체적인 학업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겠다 해서 요거는 다시 또 융합형 인재로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과들이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제학과, 심리학과에서는 탐구형 인재로만, 심리학과는 이 융합형 탐구형으로 섞어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 인원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어교육과에서는 여기 보시면 융합형 인재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학생을. 경제학부에서는 융합형 인재로 17명, 탐구형 인재로 10명. 이렇게 응용통계는 융합형 인재로만 6명, 광고홍보는 8명. 국제물리학과는 융합형 6명, 탐구형 8명. 그 다음 산업보안학과는
인문 쪽은 5명, 자연 쪽은 융합형으로만 7명을 뽑는다. 그 다음 경영학과는 융합형 인재 22명, 탐구형 인재 24명, 글로벌 금융학과는 융합형 인재로만 9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은 탐구형 인재로만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은 공대에서는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부의 건설 환경 플랜트 공학은 융합 탐구로 다 학생을 뽑고, 도시 시스템 공학은 융합형 인재로만 뽑는다. 건축학부는 융합형 인재로 14명, 탐구형으로 15명, 화학공학부는 5명, 기계공학부는 10명, 18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학부 9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부 융합형 인재 12명, 탐구형 인재 20명, 그리고 약학부는 18명, 의학부는 10명, 15명. 역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중앙대, 의대, 약대에도. 간호학과에 역시 융합형 23명, 탐구형으로는 인문 15명, 자연에 10명 이렇게 뽑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술공연학부에서 융합형 인재 23명,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18명, 그리고 중앙대학교 공간연출학과에서 3명, 그 다음 문해창작학과에서 9명, 그 다음에 실내환경디자인에서 7명, 패션 쪽에서 10명의 학생을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457명, 탐구형 인재 면접을 보는 전형 484명의 학생을 뽑는, 이렇게 올해와는 바뀐 그 입학 전형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뭐 당연히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졸업자, 외국인 학교 졸업자, 검정고시를 친 외국인 학교 졸업자 다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류 100%로 뽑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이거는 우리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학생에게는 학생부 대체서식과 그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다. 그래서 교내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으로 1단계 서류로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겠다. 역시 지원 자격은 모든 카테고리 학생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고 해외고, 그 다음에 국내 외국인 학교,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 다 지원이 가능하고, 서류 평가로 3.5배수, 그 다음에 뭐 2.5배수, 3.5배수 이런 식으로 뽑고 2단계에 가서는 면접 30%가 들어간다. 역시 탐구 능력, 전공 분야의 학업 잠재력, 학교 생활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은 탐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고 2025학년도부터 탐구형 인재 전형에 면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보면요. 어쨌든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과 진로 포션의 그 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그 융합형 인재는 학업 역량 5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30%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이제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니까 그래도 뭐 학업 역량이 꽤 들어갑니다. 40% 들어가고요. 그 대신 이제 전공, 진로 역량이 꽤 많이 들어가죠. 50%.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융합형 인재에서는 20% 들어갑니다. 근데 탐구형에서는 이게 10%만 들어간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수학 능력, 이게 그 융합형은 50, 탐구형은 40, 그리고 진로 영역은 진로, 전공 적합성, 전공에 관련된 노력과 준비 정도. 요거는 전공 적합성 서류, 진로 영역 입증 서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융합형 인재에서는 한 30% 정도 들어가고, 반면 탐구형 인재에서는 무려 50%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체 역량은 융합형 인재 20,
탐구형 인재 10, 봉사활동과 리더십 활동과 다양한 클럽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 역량 서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부 평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융합형이든 탐구형이든 학업과 진로 역량 서류가 압도적인 평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융합형 인재에서는 전체적인 골고루 전 분야의 학업이 뛰어난 학생을 우대하니까 학업 역량이 50%로 좀 크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 반영 비율도 좀 높고 전공 역량은 오히려 한 30% 정도 되는데 이 탐구형 영역은 이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니까 이 전공 역량, 진로 역량 서류가 50%가 되고 그리고 뭐 학업 역량 서류도 40%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공동체 역량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뭐 활동이나 이런 봉사나 이런 거에 반영 비율이 좀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령인과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중앙대학교 지원할 때 써야 될 학생부 대체 서류 요약서입니다. 중앙대학교는요, 이렇게 10개 활동까지를 온라인 입력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온라인 입력하고 활동 내용은 50자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개 활동에 50자를 적고 증빙자료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게 중앙대 좀 특이한데 증빙자료는 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유양식으로 구성하고 평가자 판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대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낼 때 서류를 1번에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 그래서 나는 IB 디플로마를 했다. 그런데 AP도 한 5과목 했다. 그리고 SAT 시험도 봤다. 그럼 표준 학력 평가가 3개잖아요. 그러면은 1번에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표 해놓고 이 내용은 이제 50자로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3개를 축소해서 한 장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B 성적표 내고 왼쪽에다가 AP도 내고 오른쪽에 SAT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3개를 축소 복사해서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진로 역량 서류에 내가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가 같은 카테고리로 3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학 그 학과목 활동 보고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화학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쓰고 내용을 간단하게 50자로 적고 제출 서류는 3장을 낼 수 있는 거죠. 10학년 거, 11학년 거, 12학년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10장만 내지만 그 10장을 축소해서 서류들을 넣어서 이 사본을 내는 거거든요. 원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합격을 하면 이제 원본을 내는 거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류를 웬만하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도 넣을 수 있고 20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10장 안에 축소해서 어쨌든 내가 넣고 싶은 서류를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에 2개, 3개의 서류를 넣어서 10장까지 서류를 제출을 하고 활동 내용은 50자만 쓰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역량 서류는 조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서류를 이 융합형 인재로 지원할 학생은 진로가 30, 그 다음에 진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 외에 전체 학업을 강조하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가 5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로 면접을 보고 지원할 학생은 1차에 붙기 위해서는 전공 역량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서류를 50%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는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주로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서류를 4개 정도 적고 공동체 역량 서류는 뭐 1개 내고 그 안에 한 3개, 4개의 서류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섹션은 한 섹션만 쓰더라도 거기에 3개, 4개의 서류를 뭐 리더십 서류라든가 봉사활동 서류라든가 운동한 서류들을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다.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에도 전형별로 내가 융합형으로 넣을 건지 탐구형으로 넣을 건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내가 낼 수 있는 서류가 잘 배열이 되고 정해질 수 있겠죠. 그걸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내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었고 나는 어느 학과를 가고 싶고 그 학과를 정했다면 그 학과에 필요한 그 학과에 내가 융합형으로 넣을 건지 탐구형으로 넣을 건지 정하고 진로 역량 관련서를 더 보강할 건지 학업 역량 관련서를 더 보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충 서류를 넣어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학종은 국내고생과 가장 서류가 유사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편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